나냐. 아우, 따가서 미쳐버리겠네. 최근 들어 눈이 자주 시리고 충혈되면서 건조함을 심하게 느낀다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눈물샘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인 안구건조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안구건조증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20, 30대 직장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최근엔 10대 청소년, 40, 50대 중장년층으로까지 늘고 있는데요. 겨울철이면 특히 그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안구건조증. 그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눈은 세균이나 먼지 등을 씻어내주는 면역 기능과 윤활유 역할을 하는 얇은 눈물층에 쌓여 있는데요. 눈물층을 구성하는 성분 중 어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길 경우 눈이 따갑고 쉽게 충혈되며 이물감과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증상이 바로 안구건조증입니다. 안구건조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최근엔 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장시간 모니터 화면을 몰두해서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눈 깜빡임이 줄어들고 눈에 피로가 쌓이면서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모니터에서는 열이 발생하는데 그 모니터에서 발생하는 열이 눈 표면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적어도 4, 5초에 한 번은 눈을 깜빡이게 되는데 집중해서 컴퓨터 모니터를 주시하게 되면 절반 이하로 깜빡임의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눈물의 증발이 많아져서 눈 표면이 매우 건조하게 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의도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도 안구건조증 증상이 심하다면 인공눈물이라든지 그런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겨울에는 기본적으로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눈 표면에 있는 눈물 증발이 더 많아질 수 있고 그게 안구건조증 증상을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는 더 건조해지게 되는데 그런 환경들이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은 세극동 현미경 검사와 눈물막 파괴 시간 측정, 또 눈물 분비량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은 중증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다지 심하지 않은 단계로 환경을 조절한다든지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눈 표면에 염증 소견이 나타나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주는 안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후 단계인 3단계나 4단계에 가서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누점을 막는다든지 아주 드문 경우긴 하지만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건조할 때마다 이런 인공눈물을 넣어주는데요. 이 인공눈물을 사용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공눈물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병에 들어있는 인공눈물과 각각 낮게 포장되어 있는 인공눈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병에 들어있는 인공눈물에는 방부제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낮게 포장된 인공눈물에는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세 시간마다 써야 된다든지 그 이상 인공눈물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존제, 방부제가 없는 인공눈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구건조증은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눈이 건조하고 뻑뻑한 것이 그 증상이 되겠는데요. 다른 질환, 예를 들면 안검염이라든지 알레르기 결막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해서 인공눈물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처음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구건조증은 히터나 전기난로 같은 난방기구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 특히 발병 빈도가 높아지는데요. 예방 및 증세 완화를 위해선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환기는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또 젖은 수건을 이용해 실내 건조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플러스였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서는 열이 발생하는데 그 모니터에서 발생하는 열이 눈 표면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적어도 4, 5초에 한 번은 눈을 깜빡이게 되는데 집중해서 컴퓨터 모니터를 주시하게 되면 절반 이하로 깜빡임의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눈물의 증발이 많아져서 눈 표면이 매우 건조하게 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의도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도 안구건조증 증상이 심하다면 인공눈물이라든지 그런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겨울에는 기본적으로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눈 표면에 있는 눈물 증발이 더 많아질 수 있고 그게 안구건조증 증상을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는 더 건조해지게 되는데 그런 환경들이 눈 시려운 거 뭐 땀이 난다냐. 어우, 따가워서 미쳐버리겠네. 최근 들어 눈이 자주 시리고 충혈되면서 건조함을 심하게 느낀다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눈물샘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인 안구건조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안구건조증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20, 30대 직장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최근엔 10대 청소년, 40, 50대 중장년층으로까지 늘고 있는데요. 겨울철이면 특히 그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안구건조증. 그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눈은 세균이나 먼지 등을 씻어내주는 면역 기능과 윤활유 역할을 하는 얇은 눈물층에 쌓여 있는데요. 눈물층을 구성하는 성분 중 어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길 경우 눈이 따갑고 쉽게 충혈되며 이물감과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증상이 바로 안구건조증입니다. 안구건조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최근엔 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장시간 모니터 화면을 몰두해서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눈 깜빡임이 줄어들고 눈에 피로가 쌓이면서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인공 눈물을 사용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공 눈물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병에 들어있는 인공 눈물과 각각 낮게 포장되어 있는 인공 눈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병에 들어있는 인공 눈물에는 방부제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낮게 포장된 인공 눈물에는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세 시간마다 써야 된다든지 그 이상 인공 눈물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존제, 방부제가 없는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구건조증은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눈이 건조하고 뻑뻑한 것이 그 증상이 되겠는데요. 다른 질환, 예를 들면 안검염이라든지 알레르기 결막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해서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처음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은 세극동 현미경 검사와 눈물막 파괴 시간 측정, 또 눈물 분비량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은 중증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다지 심하지 않은 단계로 환경을 조절한다든지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눈 표면에 염증 소견이 나타나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주는 안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후 단계인 3단계나 4단계에 가서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누점을 막는다든지 아주 드문 경우긴 하지만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건조할 때마다 이런 인공 눈물을 넣어주는